6월 15일 수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출처를 명시한 팩트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내 항공시장 세계 최단 회복. 국내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전체 항공시장이 조만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플라이트레이더 24와 에어버스 에스티메이트의 한편 통계 결과로 베트남 시장이 2019년 동기 대비 123%로 세계 최단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국내 항공시장이 확 늘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 다음부턴 아직 희망에 불과합니다. 누적 적자 10억 달러의 베트남 항공기 매각 예정. 베트남 항공은 종합적자와 자본 잠식 상황 극복하기 위해 사업 실적 개선과 동시에 항공기 매각 및 일부 관련 사업에서 자금을 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기와 같이 항공시장이야 슬슬 풀리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던 베트남 최대 항공사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후 더 힘들어졌습니다. 비에젯은 나름 선방한 편인데 베트남 항공이 어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항공시장은 내수만 회복되었고 국제선은 아직이며 그때까지 항공사들이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원래대로면 올해 가을 지나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유가가 올라버려서 장담하긴 어렵네요. 서호의 고독한 나무 베어진 순간. 한 남성이 칼로 6월 14일 밤 하노이 서호 주위의 고독한 나무의 큰 가지를 잘랐습니다. 광안동 공안은 사건 규명 중입니다. 이렇게 서호 주위에 혼자 서 있어서 고독한 나무라 불리며 황혼 무렵이 아름다워 젊은이들의 명소로 불렸다는데 밤새 누가 잘라버렸네요. 영상까지 남긴 걸 보면 관심 종자 같은데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다낭, 구두당 40만 동 바가지 씌운 구두닦이 남청년. 남청년은 바가지 씌운 일로 사회보호센터에 이송된 적 있으나 여전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6월 15일 저녁 다낭 하이처우군 인민위원회는 구두 한 짝에 40만 동 바가지를 씌운 혐의로 군 공안이 DDP를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취조에서 자신의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17년과 19년에는 같은 수법으로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피는 공안에 의해 사회보호센터로 이송되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역시 바로 잡아내네요. 처벌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저럴 것 같은데 관광지는 특히 알아서 조심해야죠. 성의 절반 규모 인구라서 과부하인 호치민의 마을. 인구는 산악지대 성 인구 절반 수준이지만 빈로게이 마을에는 1만 5천 명 직원만 할당되어 기본적으로 업무 완료가 안 됩니다. 호치민시 인구 지도로 색이 붉을수록 많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남쪽의 빌록기 마을로 14만 명이네요. 여기 마을 인구가 북부 산악지대인 박간 성 인구의 절반, 호치민시 푸니언군 전체 인구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당 급이 낮다 보니 배치 가능한 공무원이 극히 적어 규정 위반이라 시간제 공무원 2299명을 줄였습니다. 박간성은 41배, 푸니언군은 12배 더 많습니다. 이게 단순 행정 문제만이 아닌 코로나19 발병 같은 경우 엄청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호치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빈던군의 경우 국마다 평균 8만 명을 돌봐야 했지만 간군은 최대 36명까지여서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당시 빈던군 당비서였던 레반팅 씨는 동임원 2명이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냈지만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게 두려워 달래고 격려만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인구 수별이 아닌 행정 단위별로 직원 수가 책정되는 불합리에 호치민시는 시간제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 제안을 내무부에 수차례 했지만 인구수는 행정 단위 구분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 공무원 정원을 늘릴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동 직원은 월 600만여 동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반응은 1위 모든 서류를 왜 동인민위원회에 가서 인증받아야 합니까?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3위 호적 사용이 중지되었는데도 시에서 범죄사실 증빙을 하려면 호적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자신분증을 사용한 후에도 아무런 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의 관리는 뭐래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신 똑똑하게 일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감시 시스템 개발의 절반만 행정에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만. 모텔에서 13세 소녀 살해 후 강간, 금품 훔친 살인범 체포. 13세 소녀를 모텔로 모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캉은 그녀를 살해한 후 범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6월 15일 벤제성 공안 수사경찰기관은 16세 미만 강간살인 금품강탈죄 조사를 위해 모한 캉을 기소하고 체포해 일시 구금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같은 화흥희아 마을에 거주하는 DTM 피양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캉과 피는 피가 캉의 여동생과 같은 반이어서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캉은 놀 돈이 필요해 피양의 금품을 빼앗을 생각이었습니다. 13일 오전 캉은 피에게 문자를 보내 만나자고 한 뒤 롱터이 마을의 한 모텔로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캉은 강제로 피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피는 거부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한 캉은 손으로 피양을 목졸라 살해한 다음 시신을 강간했습니다. 범행 후 캉은 피양의 목걸이를 떼서 그녀의 오토바이와 같이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이전 당일 아침에 피양은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하며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보낼 선물을 가지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돼도 딸이 보이지 않자 피양의 아버지는 딸을 찾으러 갔으며 모텔에서 아버지와 모텔 주인이 방에서 피양이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14일 저녁 공안은 호치민시 빈던군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캉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번역하면서 내내 욕이 나와서 힘들었네요. 여동생 친구인데 저럴 수가 있나요? 이전 기사 댓글에는 누가 미성년자에게 대시를 해주냐며 모텔 주인도 결백하지 않다고 분개하네요. 구급차 훔치러 병원 들어간 정신이상자.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후 남청년은 구급차에 올라 권터의 많은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6월 15일 오후 권터시 린띠에오군 공안은 전담부대가 권통의 동화뱀의 구급차 도둑으로 알려진 정신 이상 남청년 제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정오 한 청년이 칼을 들고 병원에 들어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이후 키가 꽂힌 구급차에 탔습니다. 당시 경찰이 빨리 현장에 출동해 칼을 놓고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게 차를 몰았으며 시내 여러 거리를 통과한 후 병원으로 다시 와 병원 정문 앞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이 제압한 후에도 여전히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후 진술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만화 원피스의 조노처럼 칼 세 자루를 가지고 위협했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Rồi chết rồi. Má hai chồng anh